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장 긴박한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간밤 미증시 또 한 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 2%까지 떨어졌던 낙폭을 그나마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점일까요? 자, 미 증시 지금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또 테슬라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테슬라 포함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 미 증시 혼조세로 마감하게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또 한 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는 최대 분기 매출 달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마진율이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덴티티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챗 GTP 관련주들은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낙폭이 좀 작다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점인데요. 0.03% 하락한 2427.75포인트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죠. 0.1% 상승한 73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자세한 흐름 예상 지수는 박정원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눈까지 펑펑 쏟아지면서 오늘 참 이불 밖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아침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큰 기지개를 켜면서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7주 만에 2,400선을 터치하면서 2,428선으로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2%의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732선으로 올라서는 모습 포착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일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서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서서히 발표되는 4분기 실적에 이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29선에서 0.05% 강보합 출발, 또 코스닥도 0.11%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장 속에서도 오늘 공략주들 잘 해봐야겠죠?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이 파트너십 체결은 2019년과 2021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투자 규모는 수년간 총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2조 3천억에 이른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간밤에는 이 챗 GPT가 헌법에서부터 세금과 불법 행위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한 에세이 작성으로 미국 로스쿨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왔는데 이런 소식의 오늘장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드릴 특징주 C랩입니다. 전장에서는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30%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17% 넘게 상승하면서 25,9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오늘장도 역시나 강한 상승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 역시나 상한가 터치하면서 29.98%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장 6.47% 상승하면서 6.5%에 가까운 상승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셀바스 AI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18% 넘게 올라줬던 종목인데 오늘장 14,0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역시나 빨간불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브 컴퍼니도 함께 살펴볼까요? 어제장에서 16.4% 넘게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세 연출됐던 종목입니다. 오늘장 0.46% 강보합하면서 32,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주 살펴볼까요? 솔트룩스인데요. 솔트룩스의 흐름 전장에서는 13.55%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 예측되면서 27,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들도 공략해봐야겠죠.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국내 로봇주로는 최초로 시총 1조 원 클럽에 들어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세가 어제장에서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개발하기도 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 3일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장은 조금 조정받으면서 0.11% 약보합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87,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유진 로봇도 함께 살펴볼까요? 유진 로봇 전장에서 7.36%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7% 넘게 급등하면서 이 최근 시장에서 로봇 테마의 강세가 굳건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강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7.92% 상승하면서 거의 8% 가까운 상승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5,72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모펀드의 지분 공개 매수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제장 상당히 많이 쏠렸었죠.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4.65% 상승했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19만 원, 또 기간은 어제부터 2월 24일 한 달간으로 정해져 왔는데 어제 공개 매수 첫날이었는데 18만 원 6천 원 선까지 종가를 형성하면서 금세 이 가격이 19만 원 근처까지 뛰어오르는 모습도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장 14.65% 상승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장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0.27% 강보합 출발 예고되면서 18만 6,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오늘 18만 7천 원 선 하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RPG 유형의 게임으로 청춘 학원물에 이 밀리터리 판타지를 결합한 작품인데 일본 시장에 정시 출시된 지 2년 만에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제장 14.38% 상승하면서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0.2% 강보합 출발 예측되면서 15,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역시나 상승 출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다른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처음으로 벨로프인데요. 국내 게임 1호로 이제 리퍼블리싱 기업으로 잘 알려진 종목인데 지난주에는 연일 파란불을 켜면서 약세를 보였다가 어제장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파란불 예측되면서 1.6%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47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이시티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0.77% 강보합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5,24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지난주 열린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이 증권형 토큰 STO의 정식 출시가 결정이 됐고 또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에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 조각 투자 분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투자 정책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장 우리기술 투자 함께 살펴보시면 전장에 이어서 상승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1.24% 상승 출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장에서 6.61% 상승했던 이 종목, 오늘장 4% 넘는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장에서는 상승 마감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떨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3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일단은 2428.57포인트 정도 코스피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32.35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나왔네요. 코스피 0.31% 상승한 2436.18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1% 역시 동일한 상승폭 보이면서 734.63포인트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던 SK 하이닉스만 0.33%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만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작전 한번 짜보도록 해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실시간 개장 시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0.14% 상승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그래도 표정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파란불을 켠 상황이고 카카오도 0.48% 하락하면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이버는 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코스피 흐름부터 좀 살펴주시죠. 우선 오늘 상승이라기보다도 박스권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개별주문 장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후에 대형 기술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했는데 장중에 어떤 그 낙폭 축소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나마 좀 버텨주면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도 그랬지만은 시장은 좋았는데 상단은 약간의 저항을 좀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현대차나 에코프로벤의 주요 기업들의 개별 실적 발표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량이 많게 출발은 안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합 양상이죠. 종목별로 큰 흐름은 좀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0.98% 조정을 받고 있고, 카카오도 1.28%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전에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은 조정을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1.51% 그리고 기아가 지금 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장 초반에는 자동차 주들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작년에 어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까 주가에는 좀 덜 반영된 감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작년에 그 전에 어떤도 그렇지만 반도체 공급난도 있었죠. 경기 침체 위기감 속에서도 이런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했을 때 반도체 다음으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16%, LG엔솔은 0.7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등락폭은 나오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2% 이상 오르는 기업도 없고 1% 이상 오르는 기업도 없기 때문에 장중 들었던 거래량이 좀 적은 상태에서 보합 양상으로 지금 코스피는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특히 이제 5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50위가 아니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기업들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 장 후반에 어떤 저항을 받았던 걸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상단은 좀 제한된 과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특징적인 지금 현재 종목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차분하게 시장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차분하게 흘러가지 않겠나, 박스권 장세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0.16%로 상승폭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24%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734.18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상황 살펴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 1.0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HLB, 펄어비스 하락하는 흐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91%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네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제에 이어서 조금 상승폭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무래도 로봇주인 것 같은데 유진 로봇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면서 코스닥 흐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코스피가 더 심하게 좀 나타내지고 있죠.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봤을 때는 특징적인 사항이 바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장 대를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08, LNF가 지금 시가총액 30위 기업 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이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뭐 LNF 하면 그냥 공식이 테슬라고 떠오르죠. 이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그대로 LNF의 주가에 연동이 되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테슬라 이제 판매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에 대한 부분이 수치로 나와지고 있고 전망도 좋아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가격도 중요하지만 테슬라 그 전기차 모델의 그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얼만큼 테슬라가 생산을 많이 하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전기차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 우려됐었던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낮추면서 다른 그 전기차 가격도 낮춘다, 스킹게임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F가 어떤 테슬라 최대 수혜주죠. 그리고 미국 진출도 작년에 9월에 좀 불어댔었죠. 하지만 3월에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다시 상반기 때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NF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오늘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역시 소재주죠. 이 첨보 같은 경우는 4.29%.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가장 강한 어떤 시세를 좀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첨보도 괜찮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실적이 계속 나오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해서 중국 쪽에서 뭐 전액에 대한 이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 첨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전에 좀 LCD 업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거의 탈바꿈했죠. 그렇기 때문에 첨보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다른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특징적인 사항이 지금 1위부터 한 50위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랩이 지금 10.2%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그렸고 오늘도 이 상승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약간의 좀 저는 이제 이 정체 테너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안랩의 뭐 당대표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뭐 따라서 이제 매매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이제 100위까지만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가총액 1위부터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이고, 우선 좀 변동성이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말씀드렸던 유진 로봇이 좀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도 지금 지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는 점점 캐파가 커지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어제도 그렇지만은 AI 챗봇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산업용 로봇의 이 로봇 관련주들의 관련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비스형 로봇의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좀 크게 늘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아직까지 테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련주들에 대한 그 관심은 주가 부분 측면에서는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로봇주 중에서 어떤 종목 골라야 되냐? 당연히 그 전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왔었던 종목들을 꾸준하게 종목들 슬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유전 로봇도 괜찮고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로서 2차 전지 소재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고, 로봇 관련주도 오늘도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과 SBB테크가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로봇주를 보실 때는 인지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챗GPT 관련해서 C랩 종목 같은 것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지금 현재 업종 흐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업종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역시 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그 관심이 높죠. 지금 운수 장비 업종이 제일 높은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도 그렇고 화신, SA, 2차 전지 소재주도 그렇고 이 어떤 이 부품 샤시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오늘 역시 현대차 실적 발표와 함께 관심이 높아가는 상황이고요. 보험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도 좀 상승세가 좀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이제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운수창고 기업들의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한국공항 그리고 제주항공, 이 오늘 항공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게 지금 특징적인 그런 좀 하락 특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일 큰 부분은 방송 서비스, 통신 장비 업종이 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좀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리고 섬유, 의료, 그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약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방송 서비스 기업들 중에서도 CJ ENM이 지금 2.34%로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구조 조정에 대한 효과 부분이 크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CJ ENM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도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한 이슈 부분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CJ ENM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업종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슬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라이브 매매 시그널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계속해서 0.2%가량의 상승폭 가져가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스권 장세 오늘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황 그리고 오늘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저 역시도 좀 보합권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반도체 기업 인텔의 또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또 이제 흐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이제 이 상장 시장에서 30년간 이어져 왔던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앞으로 좀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보자면은 사실 2019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렇게 이제 올랐던 적이 별로 없었었죠. 그래서 과거에서 봐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부 다 이제 박스권에서 굉장히 좀 등락폭을 반복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유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상장 주식 투자 요건이 굉장히 좀 복잡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성이 어려웠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해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활발한 수급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근 이런 베어랠리가 나오고 있는 증시 반등에서도 상승 요소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앞으로 좀 긴 추세로 봤을 때는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들 역시도 이제 그 개인 기관들은 장초에 굉장히 좀 매도세를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될 요소도 있죠.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인데 2월 달 초에 바로 이제 또 금리 인상 폭이 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하게 이제 되고 있는 게 바로 0.25%를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서비스, 이제 에너지 쪽 원자재 이런 물가들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만한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0.25% 비교적 적은 폭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 크게 보면은 여전히 근데 높은 금리로 인해서 오늘 2023년 올해가 굉장히 좀 경기 침체가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2023년 연말까지 봤을 때 5% 이상대까지 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한 해가 변동폭이 좀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현재 1.7%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전년 6월 대비해서 1.3%나 굉장히 좀 낮아진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소비 시장은 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좀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또 예상보다 굉장히 좀 빨리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저점으로 현재까지 거의 30% 이상 또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 코스닥에서도 여전히 개별주 중심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도 그렇고 어제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뭐 C랩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4차 산업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들이 AI라든지 특히 이 서비스 로봇에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도 쏠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만큼 현재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또 입이 되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제 한국 시간 오전 7시로 또 이제 미국의 또 인텔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작년 4분기까지는 조금 전망이 안 좋죠. 올해 상반기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이제 감산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이런 부분들 올해 하반기부터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과 같은 큰 손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캐치하셔서 좀 종목 선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황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포착을 해주신 실시간 특징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시장 보니까 뭐 로봇도 강하고 챗 GTP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좀 강하네요. 네, 저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네.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조금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과 치료제, 네, 디지털 이제 진단 시스템을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치과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좀 전망도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진단 시스템은 이 치아 그리고 뼈에 대한 이런 방사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취득하는 이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치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을 보자면 다른 경쟁사와 달리 이런 자체 기술을 굉장히 좀 크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중국 그리고 미주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거의 뭐 9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이런 유통, 치과 유통회사를 한번 인수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 공장 자체가 이제 2024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중국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좀 가격 표준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플란트에 대한 가격 부담이 굉장히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거의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상에 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 역시도 오히려 좀 매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25,100원에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좀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치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의사들이죠. 그만큼 앞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 진단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매출액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매출액이 한 300억대에서 현재는 1,300억대까지 4배 가까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천억 원에 또 육박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들을 주가상에 반영해 본다면 여전히 가격대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부터 매수가 한 25,000원대, 25,100원에서 22,500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레이 가지고 와주셨는데 지금 뭐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역시 뭐 챗 GTP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 C랩과 KTCS가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저 로봇주로는 유진로봇, SBB테크, 통신장비로는 기가레인 어제 시간회에서도 상한가를 갖고 지금 흐름 역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가 좀 눈에 띄거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취약 가구 16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GSE와 대성에너지의 상승세는 좀 이런 뉴스와 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관련주들 앞으로 가격이 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때 매출액, 영업이익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좀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 주가상으로도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대성에너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할 때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이제 물꼬를 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아직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인데 굉장히 좀 매수세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관건은 결국에 12,000원을 넘어서 그 위로 안착하냐인데 사실 12,000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좀 바닥이 있을 때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에너지 관련주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가격적인 부분들 주가상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대성에너지로 봤을 때는 14,000원 이상까지도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항상 이 변동폭은 조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급등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충분히 10,000원 이하대까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9,000원대까지 충분히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난방비 문제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슬이 전문가님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희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계속해서 좀 코스피는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0.21%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그때 선물 지수가 이제 고점을 딱 찍습니다. 포인트가 324.35포인트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선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전 저항 때 근접을 하고 있다. 이거 하나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공포스러웠었던 때가 1월 14일 정도 되거든요. 올해. 그때가 이제 선물 지수가 311선 정도 됐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공포를 머금고 이제 매수로 돌려 세우죠.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사실은. 1월 14일 이후로. 그 후로 지금 이제 정구점 부분까지 다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일에 그런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은 선물 지수가 현재 모습에서 어제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상하게 330선을 피크로 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대려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 되게끔 이렇게 전일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소폭 좀 하락을 해야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이익 구간으로 좀 변경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루아침에 좀 수급 동향이 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서울영재 저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지수대에서는 따라가는 거는 조금 드물 것 같습니다. 이익이 어느 정도 잘 났다면은 일정 부분 챙겨가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1월달 들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이익을 낼 만큼 낸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요인이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의 외국인들 매매 동향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될지 체크가 좀 분명히 필요한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은 게 이제 빅테크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이제 실적을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저점이 마이너스 4%대에서 마이너스 0.2%대로 거의 보합선까지 다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매출액 부분은 527억 달러 정도 됐죠. 그러니까 예상치가 529억 달러였으니까 하회를 했어요. 그만큼 성장성은 둔화가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시장이 틀리게 그러한 우려 속에서도 상승을 한다는 거죠. 어제 양봉으로 두툼하게 만들어서 끝났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 시장은 이제 예상됐었던 그 안 좋은 실적보다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구나. 저희는 이런 거를 요즘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업황 실적이 안 좋은데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도 해외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업종은 계속 이런 쪽으로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죠. 즉 어떤 말씀이냐면 업황이 더 이상 안 나빠질 업종, 그리고 나빠져 봤자 여기에서 더 나빠지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미리 이제 길목지키기 전략 차원에서도 현재 고민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은 지금 현재 중국 소비주 중심에서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워낙 그 저평가주들이 많은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수급도 빈집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면은 금방금방 반응해서 올라가죠.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에도 좀 특히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시황은. 네,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들어봤는데요. 한국은행이 GDP 속보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26일 오늘이죠. 2022년 4분기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인데요. 자,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전기 대비 0.4%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라는 수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GDP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현재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을 해서 0.02% 상승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튀어오르는 모습들도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박건희 차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로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업종이 안 나빠질 종목군을 봐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오랜만에 통신장비주들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좀 눈에 띄는데, 저는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HL 만도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 모비스가 있을 거예요. 두 종목 중에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는 현대 모비스보다는 HL 만도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줄여서 만도라고 말씀드릴게요.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760억 정도 났었어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44%가 플러스가 됐었는데, 일단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이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고객사의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업 외적으로 이제 판교 글로벌 R&D 센터가 있었었는데 요걸 또 매각을 했죠.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좀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만도 같은 경우가 신규 수주가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전장 제품 비중이 76% 정도 돼요. 지역별 매출 쪽으로 좀 살펴보면은 국내 쪽보다는 북미라든지 중국, 인도 이쪽계 성장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도 시장, 중국 시장.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리오프닝하고 인프라 투자 쪽하고 또 맞물려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대출 증가율이 현재 엄청 낮지 않습니까? 지금 뭐 GDP 성장률이 뭐 7%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고성장하는 시장이 인도 시장인데 이쪽의 전장 부족 비중이 굉장히 큰 쪽이 만두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찾아보자면 저는 만두를 일단 1차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관심주는 만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오늘 추천주는 사실은 이 관점에서 또 보고 싶어요. 아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느냐. 네? 그래서 순환매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따라서 미리 길목 지키기가 좀 필요한 종목이 뭐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건설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저는 이렇게 오늘은 추천주로 들고 왔는데 사실 2023년도에 외국인들이 건설업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한 9일 정도쯤인가부터 한 200억 정도 계속 매수를 했죠. 쭉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그 반대로 팔다가 한 1월 19일 정도 선부터 부랴부랴 매수를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이렇게 좀 누리고 있는 게 건설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안 쳐다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4분기가 이제 일회성 비용하고 영업의 비용이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800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올 걸로 보이고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1분기 정도에는 한 1,500억대 올해 1분기는 이렇게 급하게 좀 반등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4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는 해외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 뉴스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의 미르파 발전에서 한 500억 정도 그리고 두바이 관람차가 한 200억 정도 비용 발생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3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가 그게 중요하겠죠. 2023년도는 해외 수주하고 국내 매출이 기대가 되는 증가가 기대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은 수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실적이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지분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수주 예상이 29조 정도 예상이 돼요. 이거는 이제 2022년도 수주 대비 사실은 17% 정도 줄기는 해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또 피크아웃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국내 수주를 마이너스 23%로 좀 낮게 잡았어요. 하지만 해외 쪽에서 전년 대비 플러스 한 39% 이상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공격적으로 해외 수주를 잡아놨죠. 다시 표현을 하자면 해외는 받쳐주고 지금 안 좋은 국내 수주만 조금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한다면은 실적이 예상 외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연결 매출액을 한 25.5조를 제시를 했어요. 이번에 IR에서요. 현대건설이. 그럼 이게 이제 2022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20%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수주는 국내 때문에 주는데 매출은 늘어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국내 주택 부분의 매출 증가하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북미 공장 쪽에서 이제 매출을 이제 기여를 하거든요. 이렇게 국내 주택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 이게 이익단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좋아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해외 플랜트 쪽도 마진이 증가할 걸로 보여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해외 플랜트 그리고 건축주택 마진이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뚜렷하게 좋아질 걸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현재 현대건설 주가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대부분 좀 반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향후 주가가 부동산 경기 반등에 더욱 민감하게 좀 반응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규제들을 다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라갈 여건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길목지키기 차원에서 이번 주는 오늘은 현대건설을 제가 추천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점쳐지는 만큼 오늘 상승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인 만도 특징주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현대건설 추천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건설주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할인이 들어간 상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대건설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